목요일 방문을 하면 우선은 개성공단에서 조업 중인 이 기업체들을 방문하고 그 북측 근로자들도 만나보고 그를 격려할 생각입니다. 오늘 새벽 북측은 갑작스럽게 저희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런 평양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기회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제 정치적인 행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저를 더 포함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윤 차장. 네. 자, 일단 뭐 짚어볼 게 좀 있는데, 일단 북한이 왜 저걸 오라고 했다가 오지 마라, 반기문 총장을 오지 마라고 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북한을 향해서 이 유엔 안보리 결정에 상당히 배치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 정권 당국에서 불쾌하게 생각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반기문 총장이 북한을 간다는 자체는 또 이 반기문 총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북한의 어떤 고위급 인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남한 정부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북한 정권 당국에서는 최근에 현영철을 비롯한 이 숙청 사건이 남한에 알려지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남한과 어떤 대화를 시도하는 듯한 자세 자체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원책 변호사님. 예. 자, 근데 어쨌든 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한을 가려고 그러다 저렇게 하루 전날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좀 스타일을 좀 구긴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이제 북한에 가겠다. 예. 그것도 개성공단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받아들인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네. 이 본인이 반기문 그 사무총장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남북 대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겠다고 표현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대권 행보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그거 아닙니까? 반기문 내일 방북 대망론 불지피다. 쉽게 말하면 언론에서도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의 행보를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은 일종의 대권 행보로 보는 거예요. 예. 반기문 사무총장으로서는 우리나라 국내 어떤 정책에 관해서는 관여할 기회가 없지만은 남북 대화, 남북 문제에는 관여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 자리거든요. 예.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 대망론으로 솟아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지금 저희가 제목이 3대 미스테리였었어요. 세 가지 조금 의아한 부분, 그걸 지금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개성공단을 일단 왜 방문하려고 했는지, 네. 그 부분이 이유가 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네. 뭔가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그 어제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단초를 찾아본다면 예. 어제 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반 총장의 그 요지였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이 지금 현재 남북이 상호 윈윈하는 유일한 그리고 가동되고 있는 유일한 협력 모델인데 이것이 지금 임금 인상 문제로 남북이 첨예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가서 이 그 개성공단이 국제화될 수 있도록 어떤 유엔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한다면 향후 이 문제를 푸는데 하나의 고리 역할을 해서 평양으로까지도 어떤 유엔의 그 정신을 갈 수 있겠다 이러한 본인은 그러한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근데 북한과 사전 조율, 아까 뭐 이동윤 차장도 설명을 했지만 이 사전 조율이 제대로 안 된 부분, 북한한테 이용을 당한 건지 이런 부분도 조금 답답하게 보여요. 북한과 일정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확정이 돼 있었고 예. 다만 어제 이제 엠바고를 풀었을 뿐인데 그 북한에서 실제로 아까 이동영 차장이 얘기한 어제 회견 내용이 북한의 핵 개발을 유엔 결의 위반이다라고 강조하고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그 국내 정치적인
그 남한의 대변인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친 데 대해서 북한의 강경파들이 아마 상당히 군부의 강경파들이 반발했지 않는가 예. 이런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현실 정치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론조사에도 이름 넣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나 출마 안 할 겁니다. 요 말은 왜 안 한 겁니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제 그 부분을 끝내 본인은 출마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안 밝혔죠. 예. 거기에는 그러면서 본인이 대신한 얘기는 유엔 총장으로서 지금 중요한 일들을 충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 예.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뭐 인간이니까 절대라는 법은 없으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여지를 남겨놓은 거라고 보고 여지를 남겨놓은 거다. 그런 부분을 다만 지금 어떤 그 거리를 두지 않으면 마치 그 한국의 대선에나 관심 있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서 빼달라. 예. 그 여론조사에 빼달라. 지금만 일단 빼달라. 예. 자, 오늘 나온 조사인데 무려 36%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김무성, 문재인, 박원순, 질비한 이 대선 주자들이 3배 이상이네요. 3배 이상 앞서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좀 깜짝 놀라는 그런 결과였는데. 그런데 질문지가 좀 질문지가 그러네요. 예를 들어 반기문 총장까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이런 전제가 붙어 있네요. 그 질문지로 봐서 이 설문조사는 굉장히 적합하지 못한 걸로 보이고요. 예.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직접 우리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봤을 때 수많은 어젠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근데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보편적 복지라든지 이런 이제 어젠다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지지자가 마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어떻든 지금으로서는 차기 주자가 마땅 차는 친박계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비노 호남계에서 전부 다 러브콜을 받고 있으니까 행복한 분은 맞는데 예. 이분이 지금 내 이름을 좀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한 그 자체가 저는 하나의 정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참고로 김무성 대표도 나 대선 주자 아니라고 내 이름 빼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관훈 토론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예. 자, 그럼 이게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빼고 나머지 분들 갖고만 일단 생각을 해보는 그런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까요. 이남희 팀장, 자, 네. 국무총리 인선 얘기 좀 해봐야 될 텐데, 임박했다고 그러는데, 쓰리황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쓰리황의 그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황 씨라는 저 외에도요, 법조인 출신이고요. 예. 그다음에 세 분 다 모두 공직에 현재 계신 분입니다. 바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또 황우여 사회부 총리, 바로 황찬현 감사원장, 이 세 분이 또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근데 황우여 부총리가 좀 더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네. 친박 내부에서 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검증 문제, 네. 그리고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 네. 이런 전략이 숨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이유에다가 예. 또 하나는 친박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화가 좀 통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뒤늦게 합류했던 분이긴 하지만 범친박이고 당에서 대표를 했고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친박 의원들이 어떤 정무적, 정치적인 얘기를 정부 쪽에 전할 때 상대적으로 다른 두 분보다는 훨씬 얘기하기가 쉽고 예. 감명하지 희망 않을까. 섞인 얘기다. 네, 희망이 담긴 예. 그런 아닐까 저 싶습니다. 황우여 부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을 남경필 의원과 함께 주도해서 만든 분입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예. 야당으로부터 굉장히 호감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죠. 예.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신임을 하긴 하지만 임명을 하는 순간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야당이 단일 노선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볼 때 좋은 카드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황우여 사회부 총리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